겉으로만 보면 지금의 중국군은 1950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경제력 세계 2위, 군사비 지출도 세계 2위, 그리고 해군과 공군력의 대대적인 증가, 세계 최대 규모의 미사일 전력까지. 만약 지금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이 맞붙게 된다면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가? 중국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뭔가 확실하진 않지만 왠지 우리가 모르는 한방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잘 알진 못하지만 막상 싸우게 된다면 쉬운 상대가 아닐 것 같은 느낌. 중국군에 대해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군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6.25 전쟁. 중공군이 처음 한반도에 나타난 것은 1950년 10월 25일. 미국은 어째서 중공군의 개입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 1950년 10월 말 미군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지휘부는 한국의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이 시점에 중공군이 개입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건국된 지 1년밖에 안 된 국가 때문에 국가 시스템도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고 경제 상황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대륙에서는 장제스 군대와의 국공 내전이 아직 완전히 끝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중국은 핵폭탄은커녕 해군과 공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국가. 그런 국가가 2차 대전 승전국이자 핵 보유국을 먼저 공격한다는 것은 정말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미군 지휘부는 설사 중공군이 개입한다 해도 전면적인 개입이 아닌 소규모 개입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을 뒤엎고 벌어진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 이것은 전 세계와 미군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중국군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운 군대다. 깊은 밤 갑자기 뒤에서 덮치는 군대.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까맣게 밀려오는 압도적인 숫자. 그러나 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몰래 미군의 후방까지 침투한 상태였지만 단지 미군이 몰랐을 뿐.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전쟁이 아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미군은 왜 이렇게 속수무책이었을까? 그것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명 당시의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군대는 달랐습니다. 일본과의 전쟁, 그리고 국공 내전까지 이들은 하나같이 수십 년 동안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인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라는 국가의 힘은 미국보다 약했을지 모르지만 군대의 힘은 결코 약하지 않았던 셈. 중공군에 대한 미군의 끔찍했던 충격은 이듬해인 1951년 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기억은 이후에도 미국과 한국에게 어두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혹시 당시 미국은 중국을 제압할 능력이 없었던 것일까? 그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을 제압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완전한 승리 대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휴전회담을 하며 협상에 집착했을까?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련. 당시 소련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 유일의 핵 보유국. 당시 미 트루먼 정부는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킬 경우 핵 보유국인 소련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염려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핵 보유국 소련과의 3차 대전이 벌어질 판. 바로 이것이 당시 미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3차 대전을 감수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금의 중국군은 1950년 당시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 겉으로만 보면 지금의 중국군은 1950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경제력 세계 2위, 군사비 지출도 세계 2위, 그리고 해군과 공군력의 대대적인 증가, 세계 최대 규모의 미사일 전력까지. 현재도 중국의 군사력은 계속해서 팽창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군은 1950년과 비교한다면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전 경험. 현재의 중국군은
전쟁 경험이 아예 없는 상태. 즉 6.25 전쟁 이후 규모가 있는 전쟁에서 제대로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황. 반면 미국은 좀 다릅니다.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미군은 거의 끊임없이 실전을 경험해온 군대. 이런 실전 경험의 차이는 우리 생각 그 이상으로 결정적입니다. 전쟁은 단순히 최첨단 장비만 갖고 있다고 무기의 숫자만 많다고 이기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 상황에서의 대처, 그리고 전투 현장에서의 빠른 판단, 극심한 혼란 속에서의 침착한 대응, 이런 것들은 오로지 경험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이 맞붙게 된다면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가? 전쟁 결과를 냉정하게 예측해 본다면 그 어느 쪽도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 간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대만 때문일 터.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침공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개입할 경우 대만 점령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미국은 중국군의 상륙을 저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신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은 더욱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차라리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력하다면 전쟁이 억제될 가능성이 크지만 불확실할 경우 어느 한쪽이 오판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까지 전쟁이 안 나고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균형이 일단 무너지게 된다면 그 파장은 더 이상 아시아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충돌은 곧바로 전 세계를 끌어들이는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제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는 미국의 힘이 압도적이었기에 정작 미국이 걱정했던 3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재의 미국과 중국은 누가 확실히 이긴다고 단정할 수 없는 수준까지 격차가 좁혀진 불확실성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6.25 전쟁 당시보다 오히려 지금의 이 불확실한 시대가 훨씬 더 위험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평화롭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전쟁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겨우 유지되고 있는 위험한 균형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은 전쟁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거대한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균형이 얼마나 불안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오판, 단 한 번의 충돌,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만으로도 이 균형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가장 위험한 진실인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